중국 공산당은 내년도 한국에서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심대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점이 바로 중국에서 내년 한국 총선 개입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환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역정보 대응센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외교부와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겠죠. 그리고 지난번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역정보 공동대응이라는 것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정보와 가짜 정보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정보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 사실 왜곡을 넘어서 적들의 수집 정보에 거짓을 섞어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게끔 하는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인지전, 심리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짜 정보라 그러면요, 영어로 mis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이 정보죠. 근데 mis를 붙여서 가짜 정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정보는요, disinformation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가짜 정보는요,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퍼져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역정보는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상대편의 잘못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려는 아주 교묘하고 야비한 수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짜 정보와 역정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내년도 한국에서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심대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점이 바로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SNS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이 가짜 뉴스를 강제로 억압 통제할 수가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현재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범지구적 관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테러 커뮤니케이션 전략국이었는데요. 이 GEC,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와 같은 이 역정보 대응기관을 창설해서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발 가짜뉴스와 같은 역정보를 막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유사한 기관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현장에서 역정보 대응에 협력하자, 여기에 대한 협의가 3개국 순회들 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정보 공동대응, 이 역정보 disinformation은요, 이 가짜 뉴스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역정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적이 수집하는 정보에다가 거짓을 또 섞어 넣어서 잘못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아주 고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거의 100%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짜뉴스도 이러한 역정보의 일종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보다 정교한 역정보는 학계와 기업들까지 참여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정보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많지 않습니다. 북한 괴뢰, 중국, 이란, 이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횡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미일 정상이 이와 같은 역정보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우리 국립외교원 같은 곳에서도요, 이 한미일 정상 합의문 가운데 허위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국의 백악관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릴리스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요. 지난번에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진 그 공동선언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 모두 영어로도 상세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백악관 홈페이지 그냥 영어로 화이트 하우스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일 3개국 간의 합의 가운데서 이런 정보 조작 또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은 사실 뭐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정보기관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가 워낙에 출중하게 일을 잘해서 대통령도 아마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보 조작 그리고 감시 기술의 오용으로 말미암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죠. 여기도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허위 정보, 역정보 대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조금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 일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정보를 판단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획득되는 정보는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럼 넌 이 information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여러 차례 셔플도 하고 소팅을 해서 정제되어 있는 내용의 정보를 확보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을 인텔리전스 어거니제이션 혹은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 같은 이와 같은 조직을 하루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FBI에서 그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지금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과거 일했던 그 국가정보조직 이런 데서도요. 똑똑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안 쓰고 돈을 조금 줘도 되는 값싼 인원들을 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이런 그 어떤 뭐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에이전시 같은 이런 그 근사한 조직을 만들어 놔도요. 와서 그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게이지먼트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 제도 만들어 놔봤자 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된 역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확산돼서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라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기관 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최정의의 요원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나서 그 조직 안에서는 역정보에 대한 분석 및 조사를 면밀히 하고요. 그리고 관계되는 국제 협력을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에 있는 국가들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캠페인을 시행해서 우리 우방국들과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정보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전 세계적으로 노출해야 돼. 이게요. 총과 대포가 없는 바로 전쟁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정보의 기술을 갖다가 명확하게 평가하고 이것을 제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방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가정보기관이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도청을 전담하고 있는 NSA라든지 또 해외 공작 전담하고 있는 CIA라든지 또 군정보부 DIA 그 다음에 뭐 마약 같은 단속하는 DEA 또 연방수사국 FBI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애슐러가 같은 그 방첩 수집 장비 등을 통해서 정말 24시간 1년 360일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9 to 6라 그래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조직이 돼서 워라밸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연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에이전시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